네, 반갑습니다. 오늘 더위가 이렇게 좀 와서 그런지 조금 빈자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미주 서부교구장님 메타원 양윤성 교무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양윤성 교무님께서는 일찍이 국내에서 만덕산훈련원 서울교당 원남 서산교당 그리고 서울 동부교구 이렇게 근무를 하시다가 서산교당을 끝으로 해서 이제 샌프란시스코 교당으로 넘어가시죠. 샌프란시스코에서 9년, 오렌지 카운티에서 8년, 지금 LA 교구장님으로 부임하셔서 8년째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만덕산의 성산 양재성 종사님의 큰 따님이시기도 하시죠. 네, 오늘 서부교구장님 본문을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참 서부교구의 훈련원과 수도원을 이렇게 지금 신축 중이신데 오늘 그동안의 좀 해외 교화 이야기로 아마 꽃을 피워주실 것 같습니다.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해외 교화를 간 지 25년이 되었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쏴놓은 화살처럼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 분당교당을 오면서 그리고 여기 와서 느껴지는 소감이 정말 이 한국의 이러한 큰 대도시에 지금 발전하는 그러한 그 대도시 안에 이 원불교 교당이 이렇게 크게 발전해서 되어지고 있고 또 이렇게 많은 교도님들께서 꽉 채우셔가지고 이 법회를 함께 하시는 그거를 이렇게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보면서 그리고 법회 식순도 너무 다양하고 재미있고 정말 제가 정말 오늘 이 법회에 오기 너무 잘했다 하는 그런 감상을 지금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 원불교 분당교당의 역사를 함께 쓰시면서 그 가운데에서 또 그 기쁨과 진급의 길로 나아가시는 출가제가 우리 교도님들께 정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 국내에 자주 오지 못하고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다녀가면서 그래도 이 분당교당에 대한 소식이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제가 드름드름 그냥 듣고 있었지만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서 정말 이렇게 마음에 감동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가 꼭 한 수 배워가고 싶은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 법회 끝나고 나면 그걸 구체적으로 좀 배워갈까 합니다. 이게 해외에 살고 있는 것이 어쩌면 그 우물안 개구리 같은 그런 내가 주어진 이 일 그것만 바라보면서 그냥 오로지 거기에다만 이렇게 하고 살다 보니까 이렇게 해외에 나와서 한국에 돌아와서 이러한 법회를 보니까 제 마음속에 너무 감동도 크고 배워야 할 것도 많고 그런 것 같아서 오늘 참 이 분당교당을 잘 왔다 하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제가 먼저 시 한 수를 외우겠습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노란 내 꽃잎이 피려고 간밤엔 무서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이 시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서정주 시인의 국화옆에서입니다. 제가 학창시절에도 좋아했지만 미국에 가서 살면서 너무 좋아졌어요. 더 좋아졌어요. 왜냐하면 이 해외에 개척한 우리 교무님들의 삶이 그 고난과 그 고통이
이 한편에 국화 한 송이를 피우기 위한 그 노력처럼 그런 역사를 쓰셨구나. 이거를 생각하니까 항상 제 마음속에 아주 가슴 뭉클하게 이 시가 마음에 다가오고, 그래서 여러 교도님들께 이 한 편의 시를 알려드리면 우리 교무님들의 삶이 저렇구나 하는 것을 좀 짐작을 하실까 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25년 전에 샌프란시스코를 가게 됐을 때 저는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준비 없이 교단의 부름을 받고 가게 됐습니다. 그때 대산 상사님께서 수계농원에 계셨어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교도님들께 저는 25년의 그 제가 해외 교화의 이야기를 한 번도 어디 가서 한 적이 없었어요. 많이 하고 싶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 현대의 삶이 그런 것 같아요. 다 서로의 삶이 힘들고 복잡하고 이러다 보니까 누구 이야기를 들어줄 만한 여유가 없고, 또 이렇게 저는 오랜만에 들어오면 누구라도 붙잡고 사실은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할 그런 시간도 없고 인연도 없고 하여간 여러 가지로 좀 어려운 그런 상황에 살다가 갑자기 25년의 시간을 제가 사실은 이런 훈련원의 개척불사를 하면서 어려운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서 종목사님께 가서 말씀을 드렸더니 종목사님께서 법문하려고 하지 마라. 그냥 산 얘기 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마음을 잡고 25년 동안 내가 저지난 토요일에 가서 배웠는데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5년을 어떻게 말씀을 드릴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25년을 1시간 내에 어떻게 할까, 아니면 30분에 어떻게 줄여볼까, 무슨 말을 해야 될까, 머릿속에 너무나 많은 생각들이 이렇게 스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어렵고 힘들었던 순간보다 저를 감동시킨, 제가 스스로 저에게 감동한 그런 이야기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그걸 중심으로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국내에 와서 마치 부모 형제한테 어떤 자기가 새로운 그런 기운을 받을 수 있듯이 좀 그런 기운을 받고 싶어요. 여러 가지로 제가 이러한 그 시간을 통해서 얻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죄송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양의 교도님께서 들으시면서 하여간 저에게 좋은 기운을 좀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힘이 날 수 있도록.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산종사님을 수계농원에 계실 때 이렇게 출발을 하기 전에 샌프란시스코를 가라고 그러시는데 정말 저는 가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아무런 준비가 없는데 가서 말씀을 드리니까 대산 상사님께서 네가 샌프란시스코로 가냐? 참 잘됐다. 너는 잘할 것이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은 그때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무슨 말씀인지를 몰랐어요. 그리고 다시 오지 말라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 그것도 몰랐어요. 그리고 그냥 아무런 철없는 아이처럼 제가 그때 41살이었습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네 하고 아주 힘차게 갔어요. 근데 막상 가서 보니까 정말 낯설고 물설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제가 피부로 느낄 수가 있었어요. 어디다 대고 웃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제가 처음 갔던 곳은 델리시티라고 이 샌프란시스코 한쪽에 있는 도시인데 너무 흑인들이 많고 아주 무서운 도시였어요. 그래서 어서 여기를 벗어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뿐이었는데 제가 그런 낯설고 물설고 언어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이런 사람이 정말 우자가 범잡는다고 아무런 준비 없이 그런 곳에 가서 가만히 저를 매일매일 파란 하늘을 보면서 보니까 망망한 대에 떠있는 한 조각의 배처럼 정말 그런 느낌이 들어졌어요. 그래서 과연 내가 여기서 뭘 해야 될 것인가 그때부터 고민했습니다. 나를 왜 여기다 보낸 것인가, 여기에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제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 어떤 기도를 하냐,
나는 인연을 만날 수 있는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교화를 정착할 수 있는 교화지를 마련하는 그 두 가지 소원을 세우고 기도를 하자.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제 다른 많은 이야기도 있지만 제가 이제 보니까 김치가 너무 비싸요. 시장에 가서 사다 먹을 수가 없어요. 내가 김치를 한번 담아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김치를 담는데 제가 사실은 우리 어머니가 김치를 너무 잘 담으셨어요. 그래서 이분 아주 김치 맛을 보는 이분 대단한데 처음부터 끝까지 담는 과정을 한 번도 제가 이렇게 실습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이게 우리 뭐 총부에서 김장하고 막 이래도 제가 이렇게 주관하는 일이 아니어가지고 그걸 할 수가 없어서 하루 밤낮에 걸려서 저희 어머니하고 전화 통화를 하면서 김치를 담았습니다. 일요일 날 우리 신대교 교도 회장님께서 김치를 이렇게 딱 먹어보시더니 이 김치 어디서 사셨어요? 그러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담았는데요. 그랬더니 교무님, 제가 지금까지 세상에 나와서 먹어본 김치 중에 제일 맛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한 말씀이 얼마나 힘이 났는지 몰라요. 나 김치 잘 담는구나. 그냥 김치 이거 맛있는데요.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세상에 태어나서 먹어본 김치 중에 제일 맛있는 김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처음 담은 김치에 엄청 한 120% 자신감을 가지고 김치를 어쨌든 일요일날 법회에 1명이 오든 2명이 오든 10명이 오든 그때부터 이제 계속 일요일 아침마다 생겉절이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대접을 하는데 우리 교도님들이 이제 하다 보니까 밥을 먹기 위해서 교당에 오는 사람도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들한테 잘 봤다가 정말 김치 맛있습니다 하는 사람은 몰래 조금씩 이렇게 싸줬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또 이 기원이 돼서 교화에 좀 도움이 될까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한국에서 교환교수로 오신 교도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김치를 이렇게 좀 싸드렸더니 아파트에 주부들이 같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점심 식사를 하나 봐요. 근데 그때 이 김치 어디서 샀어? 그러고 물어보니까 그래? 맛있어? 우리도 같이 사다 먹자. 나눠 먹자. 그래고 사실은 이거 우리 교무님이 담으신 거야. 그래가지고 그 교도님이 오셔가지고 막 저를 졸른 거예요. 김치를 팔아라. 이렇게 장사를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김치 장사를 시작을 했는데요. 사실 이 김치 장사에서 남는 게 없어요. 저는 한국에 오면은 고춧가루하고 강경 새우젓, 젓갈 종류 이런 것만 잔뜩 가방에다 사가지고 가서 거기 가서 이제 그 김치를 해서 파는데 오레건주까지 소문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도 이렇게 알타리무 몇 병, 배추김치 몇 병, 뭐 풋배추 몇 병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스박스를 가지고 와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제가 이거를 어떤 심정으로 돈을 번다는 심정이 아니라 좋다. 내가 원불교를 교화를 하는데 원불교를 사람들이 밥상 위에다 올려야 되겠다. 이걸 먹으면서 원불교 김치다. 원불교에서 샀어. 이런 것을 이렇게 자꾸 원불교가 올라갈 수 있도록 그런 욕심으로 사실은 제가 이 김치 장사를 몇 년 했습니다. 그것도 좀 감동스러워서 제가 저한테 감동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제가 정말 여기에서 가가지고 5년 동안 제 짐을 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교화의 정착지를 마련할 때까지는 내가 짐을 풀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3번 전셋집을 살고 이제 한 번 집을 샀습니다. 근데 그게 적당하게 이게 교화의 장으로 적당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제 2년 만에 다시 팔았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1999년도였어요. 이게 굉장히 IMF가 시작돼가지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현재의 교당을 먼저 사고 그때는 이제 2월 달에 제가 이거를 사고 4월 1일 날 이 집을 내놓는데 이 집이 60만 불에 내놓지. 제가 43만 불에 샀는데 60만 불에 우리 에이전트가 내놓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건 너무 도둑놈 심보다. 너무 많이 올린다. 그러지 말고 저는 그러니까 새로 사는 집을 올라가지 않은 가격에 살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주 제가 지금 기도 노래를 부르자고 그랬는데요. 저는 거기 가서 어디다도 어디에 의지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법신불 사모님한테만 100일 기도, 100일 기도, 1000일 기도, 지금 10년 기도. 이 불사를, 훈련한 불사를 하면서 10년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계속 기도를 하는데, 저는 항상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법신불 사모님은 내 편이야. 법신불 사모님 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정말 그 간절한 제가 기도를 하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고, 이 집을 팔고 사면서도 저는 올라가지 않은 가격에 66만 불짜리를 샀는데 이게 갭이 크잖아요. 이 돈을 어디서 마련을 할까? 그랬는데 이 집을 파는 그 한 달 반 사이에 집값이 그렇게 뛰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에이전트하고 사정 해갖고 57만 5천 불만 받자. 내가 너무 마음에. 근데 그 사람이, 사는 사람이, 저희 미국에서는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서로 몰라요. 근데 제가 이 오퍼를 딱 보니까 한인의 회장이 집을 사는 거예요. 근데 아는 사람을 제가 어떻게 보겠어요. 나중에 돈을 너무 많이 받으면. 사정을 해가지고 2만 5천 불을 깎았어요. 그래가지고 57만 5천 불에 팔았는데, 거기에서 제가 1억 5천 한국 돈으로, 그때 IMF라서 제가 사실은 이 샌프란시스코 첫 번째 집을 살 때도 저를 아는 교도님은 한 번 보면 한 번, 두 번 보면 두 번, 계속 볼 때마다 그렇게 제가 돈이 필요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43만 불짜리 집을 살 수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IMF라서 도저히 어떻게 더 어디다가 얘기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사원님께서 진리가 알아서 그냥 그 갭을 메꿔주셨어요. 그 다음에도 이렇게 징계축을 딱 82만 불을 들여가지고 완전히 해놓고 나올 때 제가 빚이 없게 해놓고 나올 수 있었던 것도 다 사원님께서 알게 모르게 도와주셨고, 그동안에 이제 그렇게 해주셨는데, 이제 좌산 상사님께서 종법사님으로 계실 때, 제가 이제 그때 집을 딱 사고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지금은 이제 흰저고리 검정 치마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원불교가 뭔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너무 퍽퍽하고 막 화도 나고 그러는데, 제가 첫 해 가던 해에 이 흰저고리 검정 치마를 입고 솔리스트 앙상블 50명이 와가지고 하는 그런 음악회가 있었어요. 이 샌프란시스코 중심지에 있는 그 음악홀에 제가 한가운데 서서 혹시라도 누가 나를 아는 체 하는 사람 있나, 그렇게 하려고 제가 한가운데 딱 서 있었어요. 한 사람도 아는 체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한 분이 딱 이제 시작을 하려고 딱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어머, 원불교 교무님 아니세요? 그리고 저한테 딱 이게 손을 잡아주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그 팔타원님 그 여동생의 딸님, 팔타원님 조카가 이제 팔타원님을 통해서 원불교를 좀 들으시고 알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한 번씩 오시면 이제 거기에 들리시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제가 사는 동안 너무 도움을 많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종목사님을 모시고 대법회를 한번 해야 되겠다. 500명 콘서트 홀이었어요. 근데 그 대관을 하려고 그러니까 안 돼. 교도님들은 절대 반대. 50명 교도 가지고 무슨 500명 콘서트를 어떻게 합니까? 왜냐하면 어디 샌프란시스코는, 여기는 만약에 한다면 저쪽 용인에서도 오고, 저 어디 누가 다른 사람이 와서 교도님들이 자리를 채워주실 거 아니에요. 거기는 없어요. 우리 교도 다 해서 안 나오는 사람 누구 다 해도 50명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500명 콘서트 홀을 빌리냐. 교무님 우리 우세합니다. 정하고 싶으면 한 100명 정도 되는 그런 데를 어디 빌려갖고 합시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기어이 교도님들을 설득을 했어요. 그래서 아니다. 나는 이 원불교를 홍보하는 게 목적이다. 어쨌든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분이, 제가 그 강당을 이렇게 빌리라고 하는데 안 빌려져요. 근데 우리 홍영란 씨라고 우리 팔타원님 조카, 그분이 졸업원 학교예요. 그래서 동창회 후원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전화 한 통화 딱 하니까 딱 시간이 우리가 원하는 시간 잡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대관료도 그분이 다 내주시고, 그래가지고 이걸 하는데 신문사, 제가 중앙일보, 한국일보,
이런데 이렇게 가자마자 홍보를 위해서 제가 많이 글도 쓰고 막 이런 걸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다 말리는 거예요. 교무님, 그 사람들이 한 번씩 그 교당에 행사가 있으면 보잖아요. 한 20명, 30명 앉아갖고 뭔 행사를 하는데 어떻게 저 교무가 500명 홀로 하려고 하는 걸 다 말렸어요. 이게 우리 교도들만 말린 게 아니라 그 기자들도 말리고 라디오 방송국 사장도 말리고 그러면서 저는 그 돈을 안 받고 공짜로 이렇게 홍보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 라디오 사장님도 그냥 그 라디오 코리아 그 사장님이 한 번씩 오라 그래가지고 교무님 광고 좀 하세요. 큰일 났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광고를 하시라고. TV 방송국을 한번 물어봤더니 첨부를 내래요. 내가 알론이 죽겠다 내가. 어떻게 첨부를 내고 하냐. 그러고는 이제 안 했어요. 그냥 안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그냥 신문에 광고 나가지 막 그 라디오 방송으로 나가지. 그러니까 TV 그 사장님이 어느 날 전화를 했어요. 내가 공짜로 해줄 테니까 와서 해라. 그래가지고 제가 그럼 가야죠. 그러고는 이제 가가지고 하는데 제 이 그 인터뷰하는 앞 뒤에다가 백그라운드를 해가지고 이제 그 공옥진 씨 이렇게 그 공연하는 것을 내보내줬어요. 근데 그게 다 그날 오후 3시에 우리가 이렇게 행사를 하면 그날 아침 방송으로 나갔거든요. 근데 제가 그 행사장에 가서 행사 준비를 하는데 사람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토요일 오후라서 누가 이 학생들이 오는 것 같지는 않은데 정말 우리 행사에 오는 사람들일까? 정말 많이 왔어요. 500명 콘서트들이 꽉 찼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박사님 치시네요. 제가 이게 너무 감동을 했는데 그때 그 사람들이 이렇게 탁 차는 걸 보니까 제 욕심에 원불교를 확실히 알려야 되겠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저희 동기생들이 한 여자 교무들이 한 7, 8명 왔고 또 다른 이제 종부사님 모시고 온 교무님들 이렇게 하고 여자 교무님들이 한 25명 됐어요. 그 교무님들을 갑자기 지금 방송국 사장 이관도 교무님이 저희 동기거든요. 근데 그 교무가 왔기 때문에 피아노는 걱정 없다. 그 생각이 들으면서 제가 거기서 뭘 준비했냐면 모든 흰저고리 검정치마 교무님은 다 마지막 피날레를 그 위에 올라가서 나길이 여기 살고 싶네 하고 노사연의 만남 이 두 가지를 합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담임 교무가 여기 왔는데 말을 들어야지 안 들으면 안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전부 다 무대 뒤로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그 노래 연습 2번 딱 하고 그리고 무대에 올라가서 했어요. 근데 이게 음악 콘서트 홀이잖아요. 너무너무 소리가 좋은 거예요. 그리고 저희 학년들은 특히 2부 합창 3부 이런 거는 기본으로 해가지고 다녔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하고 났는데 이 앞에 신문사 사장님 언론인들 여기 다 쭉 앞자리에 앉혔는데 이 끝나고 났는데 사람들이 나가질 않아요. 너무 감동을 해가지고 이게 그동안에 모든 식순도 좋았지만 마지막에 그 음악이 완전히 그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천상의 목소리 완전히 그냥 흰저고리 검정치마에 다 서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선녀들이 내려와서 하는 그런 그 천상의 목소리였다. 너무 감동적이어가지고 이분들이 그냥 남자고 여자고 할 것 저를 얼싸안고 정말 교무님 원불교 저력이 이런 거였냐? 원불교 다시 봤다. 제가 원한 거잖아요. 난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어디 가면 나 혼자 그냥 이렇게 호고 다니고 맨 외소하고 그런데 그 후부터는 총영사님 그 자리에 안 오셨는데도 이제 부총영사가 왔었거든요. 근데 총영사님이 그 조찬회 같은 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딱 당신 옆자리에 저를 앉히시고 조찬 기도를 하게 하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하고 싶었어요. 우리가 갑자기 어떻게 없는 교도를 100명, 200명 만듭니까?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세상에 이 샌프란시스코에 원불교가 있다. 원불교는 이런 종교다. 이런 걸 알리고 싶었는데 저는 120% 아주 만족하고 성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편집국장이나 이런 분들이 가끔씩 전화 통화를 한다든지 그러면 정말 교무님 그날의 그 감동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잘 계시죠?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아주 너무 좋았고 그래서 그래서 교화 토전도 마련하고 교당의 인연들도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하고 그리고 제가
갑자기 또 오렌지 카운티로 옮기게 됐어요. 좀 교당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어가지고 또 교단에서 오렌지 카운티를 좀 가라 그러셔가지고 이 오렌지 카운티에 가서 정말 처음에는 좀 힘들고 어려웠지만 거기에 가가지고는 제가 주로 한 것이 교도님들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모든 교도님들을 전부 다 3년 동안을 시켰어, 강연을. 근데 다른 한국에서 이런 오신 교도님들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몇 명 되지 않는 교도님들이 강연 차례가 되면은 딱 나가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그런 이 가운데도 지금 계십니다. 강연하셨던 분이. 강연을 다 잘하시고 3년 동안 그렇게 하고 3년 동안은 또 감각감상, 일기 발표, 그리고 교리 퀴즈대회 수시로 이렇게 교당에서 하면서 교도님들의 그런 그 공부, 이 교당이 정말 그 바람직하게 발전을 하려고 하면 교도님들께서 공부가 많이 되셔야지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 초점을 맞춰갖고 했고, 또 거기 가서는 제가 지금까지 25년 동안 계속 한 번도 빼지 않고 하고 있는 게 저기 아이들 하숙하는 거예요.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는 대학생들, 그리고 이제 오렌지 카운티 와서는 이제 초등학생들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아침에 학교 가려면 막 머리도 빗겨줘야 되고 뭐 또 해줘야 되고, 이게 밥만 해주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그 부모 역할을 다 하면서 저는 정말 소중한 시간을 보냈어요. 제가 경험할 수 없는 그 엄마의 마음, 이런 거를 제가 정말 이 8년 동안 살면서 많은 아이들이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 이렇게 하면서 그런 그 소중한 시간을 보내면서 거기에서 조금 여유가 생겼어요. 제가 이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지역사회에 원불교를 홍보를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할까? 그래서 그 아이들 하숙을 쳐가지고 나오는 돈으로 사실은 뭐 빚도 조금 있는 거 다 갚고 차도 2대 사고, 그리고도 여유가 조금 생겨서 제가 이제 그 지역사회 한미 노인회라고 있어요. 거기에 단오절에 한 번씩 행사를 하는데 500명 정도가 되시거든요. 그때 이제 갈비를 거기로 350파운드면 여기로 몇 킬로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거를 다 우리 교도님들이 구워가지고 이제 이렇게 지역사회에 원불교 홍보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노인회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몇 천 명 나오는 은혜교회, 사랑교회, 그런 교회가 그렇게 있어도 한 번도 우리들이 이렇게 공양을 해본 적이 없다. 근데 세상에 원불교가 당신들이 알기로는 이런 형편이 안 될 텐데 우리들이 이렇게 해주냐 해가지고 너무 감사한 그런 그 시간을 보내면서 제가 그것도 한 3년 그 정도는 해야, 어쩌다 한 번 하고 말면 원불교 잘 모르잖아요. 확실하게 자리매김을 하려고 그러한 그 하면서 저는 이제 거기서는 그런 정도로 이제 원불교 홍보를 해봤고, 그리고 이제 LA 왔습니다. LA 오니까 그래도 여러 가지 기반이 좀 잡혀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그 교당을 개방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일주일 내내 교방을 개방해요. 풍물하고 요가 선방하고 현지인들 선방 이렇게 해서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완전 그 저녁 시간을 개방을 해가지고 이제 지역사회에 하고, 또 요가 같은 경우에는 빨리 안 오면 저희들이 그렇게 막 무한정 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요. 25명 이상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7시 반 시간이어도 7시면 벌써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리를 잡느라고 하는데,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홍보는 많이 됐고, 제가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100년, 원불교 100년을 맞이했잖아요. 원불교 100주년 행사는 한국에서 잘 할 텐데, 원불교 100년을 맞이해서 이 미주에, 특히 LA 한인이 얼마나 많은데, 이곳에 원불교 100년을 좀 알려야 되겠다. 원불교 100년이 됐다. 이런 걸 좀 알려야 되겠는데, 무슨 일을 하나 할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이제 원불교 100년 기념법회. 이거 타이틀을 이제 이렇게 잡아놓고, 이제 교도님들한테 이제 상의를 했어요. 근데 교도님들이 반대를 많이 하시네. 저는 한 1000명이나 2000명 들어가는 장소를 합시다. 근데 우리 교도님들이 출석이 다 해도 한 8, 90명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또 저 교무님은 1000명을, 2000명 들어가는 데를 하자 그러니까 막 너무 기가 차잖아요. 근데 제가 기한히 설득을 했어요. 어떻게 하여간 이번에 안 되면 또 다음번에 또 오자 그러고 또 오자 해가지고 결국은 했어요. 그거를 했는데
이벨 극장이라고 이 LA의 한 중심지에 오래된 극장이 있습니다. 이제 전통이 있는 극장이에요. 거기에 이제 대관료를 많이 내고 이제 딱 빌렸습니다. 거기에 1,500명 정도 들어가는 홀입니다. 이따가 아마 여기 보여줄 거예요. 근데 그 홀에 몇 명을 제가 채웠겠습니까? 적어도 한 1,000명은 채웠겠죠. 전 1,200명 채웠습니다. 네. 왜냐면 근데 제가 그 행사를 했던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행사를 하기 위해서 제가 알고 있는 인맥들을 다 동원한 거예요. 저는 주로 이제 신문이나 이런 방송 이런 사람들하고 어쩌든지 뭐 누가 원고 부탁하면 저 뒤에 우리 이따 하시는 그 교무님은 지금 LA 간지 한 8년 9년 오렌지 카운티에서부터 계속 칼럼을 쓰고 있어요. 그런 자리를 절대 다른 사람한테 양보하지 마라. 우리가 안 한다면 다른 종교를 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쩌든지 그런 거를 계속 쓰고 제가 샌프란시스코 있을 때도 2000년 첫 해 딱 태양이 새해가 밝아오는 그걸 하면서 그 칼럼을 저한테 쓰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쓸 줄도 모르지만 무조건 예스. 왜냐하면 그 원불교를 홍보하기 위해서. 정말 그런 데다 저는 노력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다녀보니까 너무나 몰라. 그리고 한국에 들어오면 가는 곳마다 이론상 있는데 제가 여기서 안 살아봤어요. 많이 살아봤잖아요. 그때는 그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저는 막 눈물이 날라고 그러고 막 너무 좋다. 그 원불교 이론상 간판 하나만 봐도 그렇게 감동이 오는데 그런 속에서 제가 얼마나 외롭고 힘든 그런 생활을 했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원불교를 이 LA 사회도 한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게 알리는데 우리 교도님들한테 한 사람에 10명씩 데려오기. 그렇게 하고 많이 데려온 분한테는 제가 푸짐한 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해가지고 한 분이 70명을 데려오신 분이 있어요. 다 동원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거를 제 기획을 하면서 뭘 했냐면 한 달 앞에서부터 한 달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화요일 그 종교난에 뭘 제시했냐면 원불교를 그 보도국장으로 계시는 분이 제가 오렌지 카운티에서부터 알고 있던 분이었거든요. 그분이 교무님 광고는 예의상 한 번만 하세요. 광고 누가 잘 안 봅니다. 광고는 한 번만 하시고 제가 종교면 한 면을 교무님한테 드릴 테니까 교무님이 하고 싶은 것을 계속해서 한 달 동안 하세요. 그렇게 그 면을 주셨어요. 그래갖고 원불교 시작, 창립, 그리고 원불교 교리, 사회적 활동, 원불교 비전 해가지고 그거를 쭉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말 기사 잘 읽었습니다. 원불교가 그런 종교였구만. 원불교 대단합니다. 이런 인사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더 큰 목적이었어요. 이만큼 제가 이런 그 활동을 하면서 정말 그 마음에 원불교 홍보, 원불교 100년을 맞이한 그 홍보 그 역할을 충분히 잘했다 하는 이제 그런 그 하면서 이제부터는 뭘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사실은 이 원불교 이 지금 서부 훈련원을 지금 계획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훈련원을 사실은 제가 미국에 딱 가던 해에 한 3월인가 4월쯤 됐을 때 어느 선배가 미국에서 석사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면서 저한테 그 샌프란시스코 인근에 있는 어느 그 선센터를 한번 저를 그 운전을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거기를 가서 들은 감상이 참 좋다. 나도 한번 이 샌프란시스코에서 한 10년 살고 나면 내가 이런 거를 하나 꼭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 조그마한 씨를 하나 여기다 심었어요. 내가 꼭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거를. 그랬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렌지 카운티로 가게 되고 그리고 오렌지 카운티에 갔을 때 이제 제가 아이들을 8시에 학교 보내고 나면 3시에 돌아옵니다. 그때 사이에 제가 차를 몰고 온 데를 다 돌아다녔어요. 많은 곳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현재의 자리를 2010년도에 매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근데 그것도 매입을 하기 전에 제가 지금 현 종법사님이 교정원장님으로 계셨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상의를 한번 드렸어요. 이런 선센터를 하나 조그만하게 해보고 싶습니다. 그랬는데 돈도 하나도 안 주시면서 야 무슨 5,000평이냐 적어도 10,000평 이상은 해야지. 아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아유 참 내가 어떻게 내 힘으로 10,000평을 한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현재 구입한 그 땅이 30,000평짜리예요. 30,000평을 사실은 제가 그냥 주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주었다고 그래요. 114만 불짜리를 제가 30만 불에 샀으니까 주운 거죠. 그렇게 사가지고 연말에 제가 어디 막 돈을 빌려갖고 어떻게든 아무튼 그 땅을 샀어요.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 하여간 갖은 노력을 하고 샀는데 10만 불은 이렇게 돌려드려야 되는 돈이었어요. 그래서 교정원장님께 이 10만 불은 꼭 좀 주셔야지 제가 여기서 교무를 하든지 그러지 신용이 떨어져가지고 이제 교무를 못하고 이제 어렵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어느 때까지 이 해 안으로 꼭 주셔야 됩니다 하고 이제 손편지를 써가지고 제가 그때 보내드렸어요. 그랬는데 여론이 이거를 다 읽어보시고 감동을 하신 거예요. 아 기현이 했구나. 그렇게 하시면서 아무 저기 안 하시고 100년 사업회에 가셔가지고 그거를 이건 무조건 땅값 다 줘야 된다. 그렇게 하셔가지고 땅값을 어느 날 전화가 왔는데 10만 불이 아니라 땅값 다 연말 안으로 주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감동을 해서 감사하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지금 조그만한 그 90평짜리 이제 집을 하나 지어놓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를 100주년 기념대회가 끝나기 전에는 내가 이 큰일을 벌리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100주년이 끝나고 난 102년도부터 이제 이거를 설계를 시작하고 그래서 작년 10월 달에 이걸 이제 그 업자도 정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시에 이제 허가 신청을 내놨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제가 생각에 지금까지도 사원님께서 항상 내 편 저는 항상 모든 것을 할 때마다 어떻게 그렇게 사원님은 내 마음을 딱 알아주시나 그런 것이 한두가 아니에요. 딱 하다 보면은 기도를 하다 보면 너무너무 제 마음을 다 훤히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제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지금까지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너무 큰 것을 바라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지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그 훈련을 할 때 한 400만 불 그 정도를 생각하고 했는데 막상 시에다가 이렇게 넣어놓으니까 거기에서 말하자면 뭐 환경 평가도 해야 된다, 지진 뭐 평가도 해야 된다, 뭘 또 만들어야 된다 해갖고 한 100만 불 정도를 더 요구하는 거예요. 공사비에서. 그래가지고 이게 도저히 이제 제 힘으로는 어렵겠습니다 하고 종법사님께 와서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한 60억을 하는데 저는 한 45억 정도를 생각하고 이 일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쨌든 간에 한 30억 정도는 마련을 했어요. 또 저하고 뜻을 이렇게 같이 하셔가지고 20억을 주신 여의도 교도님이 계시고 그러셔가지고 한 45억 정도 하면 그래도 어쩌지 하겠다는데 그게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액수가 커져서 이번에는 이제 이 훈련원만큼은 우리 한국에 계시는 모든 교도님들이 다 10,000원이든 100,000원이든 여기에 다 이 불사에 합력의 기운을 받아가지고 이거를 해야 되겠구나. 이거는 내가 혼자 이렇게 우물쭈물 하기에는 이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정말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드신 많이 힘드시죠. 그런데 또 거기다가 제가 이렇게 하나 더 보태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힘드시더라도 이런 큰 불사에 내 조금의 이런 그 기운이 합력이 돼서 이 큰 불사가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이렇게 다 함께 동참을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끝마치고 이제 우리 지금 양은철 교무님이거든요. 미주 선악대학을 졸업해가지고 저하고 지금 15년째 같이 살고 있어요.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살았고 지금은 훈련원 가서 아이들 하숙을 치고 있습니다. 저 하숙 치는 거 잘 봐가지고 요새는 제가 거기를 안 들어가도 혼자 밥도 해주고 이게 애들 거기는요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이거가 기본으로 돼야 돼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 교무님이
이제 앞으로 이 훈련을 하면은 저는 이제 하드웨어를 하면 저 교무님은 소프트웨어 담당을 할 겁니다. 예. 그래서 간단하게 훈련은 소개도 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미주 서부훈련원 양은철 교무입니다. 하숙을 뭐 잘하는 건 아니고 그냥 라면 끓여주고 피자 사주고 그럽니다. 메타함께 설명을 다 잘하셨기 때문에 제가 어제 사실은 한 밤새면서 오늘 2시간 정도 하려고 했는데 그냥 사진만 좀 보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 이게 서부훈련원이고요. 예, 사실은 저희가 훈련이 굉장히 중요한 종교임에도 불구하고 서부 지역에는 훈련 기반이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이제 원달마가 있긴 하지만 아시겠지만 미국은 주 하나가 거의 나라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고, 그래서 쉽게 말하면 그 원달마 센터가 서부에 하나 더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경과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아까 샌프란시스코 처음에 서원을 세우셨고 이제 조그맣게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준비하는 과정에서 총부에서 서부에 훈련원이 없으니까 이왕하면 교구 훈련원으로 준비를 좀 해봐라 이렇게 해서 좀 규모가 커졌고요. 위치는 지금 뭐 LA, 샌디에고, 오렌지 카운티 이런 데서 다 1시간 30분, 뭐 1시간 이 정도 거리에서 아시겠지만 미국은 2시간 이내는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크게 부담을 안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요. 현재는 관리동, 그 90평짜리 관리동이 하나 지어져서 제가 머물면서 훈련원 본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10년기도 하고 있고 완공은 2020년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획인데 전체 규모는 500평 되고 본관이 260평, 숙소동이 한 240평. 그래서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금 추가 비용이 많이 발생해서 사실은 이제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혼자 또 해보시려고 한 것 같은데 이렇게 돼서 이게 교구 훈련원이기도 하고 또 원달마와는 달리 교단에 정책적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게 아니고 혼자 준비하시는 거라 스님과 상의도 하고 대중 협력을 좀 얻으려고 이번에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기존에 지어진 건물이고요. 이게 앞으로 지어질 본관 건물입니다. 이게 대법당이고 이게 영모전, 그리고 이쪽이 식당, 이쪽이 사무실. 이게 평면도고요. 이게 2층 법당. 영모전은 사실 미국에서는 매장도 하고 화장도 하는데 원불교 교도민들 입장에서는 다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교도민들 수요도 있고 또 중요한 것은 저 유지 대책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단 이미지고요. 뒤에 실제 이게 곧 좀 높기 때문에 뒷 전망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전망을 충분히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숙소는 여러 가지 요구가 많은데 이제 특히 화장실 꼭 있어야 된다. 숙소는 이제 그러신 분들도 있고 또 아니면 어떤 분들은 1인실 화장실은 상관없이 나는 1인 센터이기 때문에 1인실이 중요하다. 그래서 한 동은 2인실을 기본으로 했고요. 한 동은 1인실을 기본으로 해서 전체 한 51명이 숙식을 할 수 있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체 기존의 관리동이고요. 이게 숙소동, 이게 본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아마 위에는 실제 산이고요. 이제 밑에는 저희가 좀 그려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될 거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선훈련을 하겠지만 저는 이제 원불교 스타일의 정기훈련을 이제 꼭 하려고 하고 있고 이제 교정 공부 같은 거, 또 템플 스테이 이런 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무가 앞으로는 많지 않기 때문에 교무는 가능한 한 훈련이나 티칭 쪽에 주로 전념을 하고 또 관리는 자원봉사자나 그쪽에는 이제 멕시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인력도 활용하고 있고요. 또 유지 대책은 아까 말씀드린 영모전하고 저희가 계속 해오던 유학 사업을 조금 더 확장시켜서 하려고 이번에 나온 이제 이유 중에 하나 중요한 이유도 영모전하고 유학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정보를 얻어가려고 왔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이런 것들 할 것이고 아마 이렇게 하고 나면은 원달마 센터와 함께 어떤 면에서는 원달마보다 이게 이제 도시에 좀 가깝기 때문에 원불교 대중화 홍보에는 아마 훨씬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조그맣게 지어진 관리동에서 했던 활동들 교무훈련 했고요.
이건 회양기도, 그리고 이제 교구 회의도, 거기가 교당들의 중심이기 때문에 회의도 했고요. 일반교도 훈련도 한 소규모 훈련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했고요. 또 현지인 훈련도 이렇게 소규모로 했고요. 제가 이것은 여러분께 해외 교화와 또 원불교 훈련을 좀 이해를 하시라고 좀 외람되지만 제가 교구장님에 대해서 조금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김치 장사 하셨다고 그랬는데 이건 저는 듣기만 했는데 저는 저희 거 담그면서 그냥 몇 병 하신 줄 알았더니 한 달에 한 50병 정도 이렇게 하셔서 파신 것 같아요, 몇 년간. 그리고 이제 하숙은 저도 같이 했죠, 오렌지에서부터. 근데 많게는 5명, 적게는 5명, 그리고 10명, 15명. 그래서 어느 기간은 한 20명 분 식사를 몇 달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또 남자라고 딴 일 한다고 도와드리지 못하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 애쓰셨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저희 젊은 교무들보다 2배, 3배 이렇게 몸 움직여서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가시는 곳마다 교화, 이제 출석 교도도 많이 이제 하셨고, 특히 지역사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거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원불교 사진이 좀 흐린데, 그 100년 기념대회 때 이 위아래 이제 꽉 차서 이렇게 했었던 게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사회에 알려져서 이게 LA상 감사패거든요. 한 3년 전에 그 주류 사회로부터 좀 인정을 받았다 생각이 들고, 이거는 이제 대통령 방한 때 LA 지역에서 총 한 10분 정도가 초청을 받으셨어요. 근데 LA에 큰 절도 많고 교회도 많은데 종교인으로서는 유일하게 교무님이 초청을 받으셔서 이제 이런 것들은 앞으로 저희가 미주 교화를 하는데 큰 좀 밑바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 선대를 졸업하고 지금 한 15년째 미주, 그러니까 현지인 교화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어떤 분과위원회가 들어가서 제가 미주에서 하는 모든 훈련에 직관적으로 관여를 합니다. 참석도 하고 프로그램도 관여를 하는데,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건 이분들이 우리 무시선이나 감사 생활에 대한 이해나 습득하는 게 오히려 한국 분들보다도 많이 빠르고 15년 전하고 10년 전이 다르고 10년 전하고 지금이 또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만 준비를 잘하면 앞으로 미주 교화가 반드시 성공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아까 여기도 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 400~500년 결국 교원을 여는데 미주 교화가 미주 지역에 아마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저한테 주어진 훈련은 불사하고 이 훈련은 성공적 운영을 통해서 스님께 보훈하고 이런 제도가 세계화되는데 작은 힘이나마 보태야겠다는 심경으로 교육에 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와서 이제 인사를 드리려고 교구장님하고 노래를 좀 연습을 했어요. 제가 이제 발음이 좋기 때문에 팝송을 준비를 하다가 보니까 조금 얼마 전에 개신교회에서 그 축사를 하러 갔다가 축가를 하신 게 있어갖고 이제 그 대신 제가 축가를 좀 들려드릴까 합니다. 개신교에서 했는데 저희가 이 사은이시여라는 가사를 개사를 해서 중간에 오 주님이시여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원불교에도 주님이 있냐고 나중에 물어보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날 설교하신 목사님보다 더 큰 박수를 많이 받았습니다. 볼륨을 서로 인정하고 그래서 종교간에 파악해가지고 민족이나 국가나 물동지가 넘어서서 함께 생활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일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이야기를 길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좋은 시간을 정말 축복해드리고 싶은 내 마음을 뭘로 전할까? 저는 성악을 전공한 사람도 아닙니다. 노래 잘할 줄 몰라요. 근데 제 마음의 소리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어요. 내가
당신의 은혜로 나의 마음이 충만해지고 언제나 당신의 사랑으로 나의 삶을 지납니다. 내 뜨거운 마음